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 추천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공수처를 둘러싸고 더욱 격화되는 전국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국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장시간 회의 끝에 전해지는 얘기로는 4명까지는 후보를 추려냈는데 결국 아시겠지만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위원들 더 이상 회의 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며 종료를 했는데,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장을 맡았는데 위원장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자료를 요청하고 또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위원들의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는 활동을 종료를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같은 일련의 사안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두 분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 의원들이 좀 지연하기로 마음을 좀 먹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험로가 예상된 뻔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국이 소위 공수처 정국이라고 하는 게 총선이 끝나고 여름쯤에 이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조차 추천하지 않다가 이게 지금 연말 다 돼가지고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출범 자체를 늦게 했어요. 네. 그동안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추천위원을 갖다가 야당에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이제 막판에 그럼 우리 법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냈는데, 그럼 거기서라도 좀 그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공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중립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조금 회의를 갖다가 좀 더 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당이 만약에 이게 시간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지난 6월 정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아마 올 가을까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협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가 7월 달에 출범한 공수처가 연말 되도록 출범 못한다. 이거는 사실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이제 무능하다라는 인상을 주기 딱 좋거든요. 결국은 시간에 쫓긴 여당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렇게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권에서 적당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후보 추천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여당 측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당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공수처 설치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수십 번 논의를 해도 안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패스트 트랙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혹자들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옥상옥이라고 얘기하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얘기하고 온갖 궤변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았습니다. 앞서 박찬환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법을 바꿔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그것도 반대를 증문으로 하는 아마 위원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천을 했어요. 그분들은 들어가서 추천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는 방해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5명만 동의를 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6명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처음으로 설계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할까요? 2명이 또 뭉쳐서 반대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와 이거 또 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무능한 겁니다. 이거는. 무능한 거죠. 또 시간을 당초 이달 말까지 한다 그러다가 또 한 달 또 늦췄습니다. 연말까지로.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논쟁으로 하더라도 야당이잖아요. 집권당 아닙니까?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넉 달 가까이 야당의 반대를 존중해서 토론했다. 토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일종의 궤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2명은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 한 달 시간 더 줘도 반대할 것이고 1년 줘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 7명 중에서 추천 중에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에 추천이 되는 걸로 해야 되고 거기에 국민의힘은 빠지면 빠지는 거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거고 네. 반대하면 반대하는 방식으로 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장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끌린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늦게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잡아서 공수처 출범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네. 국민의 뜻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검찰과 추미애 장관 싸우는 걸 보면은 정말 검찰 개혁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눈 뜨고. 이 방송에서도 아주 그냥 울분을 토고 싶을 만큼에 제가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 설치 문제가 또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당이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결단해라. 12월 말도 늦다. 그렇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앞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한 후보를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그 어떠한 결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설계 자체도 잘못된 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제라도 더 이상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겠죠. 민주당도 지금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법 이제 개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비토권 등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개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김남국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개정 법안 등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신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국민들께서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불가피하다,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번에 공수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당의 검찰 개혁을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활용점정입니다. 이거 만약에 실패해버리면요 내년 선거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또는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통째로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으로 1년간 더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아마 그쯤 되면은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총장 또 그 이후에 후임 검찰총장은 아마 기세 등등할 겁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는 공수처장을 선임을 해서 네. 출범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국회는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거의 3분의 2 의석으로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대정치는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회에 의석을 분포하는 것이고 그런 의석들끼리 최대한 논의를 하다가 네. 논의가 안 되면 표결을 가는 겁니다. 최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만큼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는 결단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법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집권당의 저는 자세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면 국민과 함께 갔어야 돼요. 이번에도 추천위원회를 좀 합리적인 인물로 제시해서 국민 여러분 A 후보는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모르잖아요. B 후보는 이래서 안 됩니다. 네. C 후보는 이래서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추천한 K 후보는 이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국민들이 설득할 거예요. 그냥 반대합니다. 그냥. 2015년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산시키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그때 출전해서 인사들이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명이 또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말 방법이 없고 명분도 이제 없습니다. 어쩌면 길거리로 나가더라도 네.
민주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선택은 없다. 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선택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현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요. 방금 그 세월호 특조위 관련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석동현 전 검사 등등을 추천을 하기도 했는데 모두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들이죠. 결국은 지연시키는데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호소하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 국민의힘이 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 공수처 반대입니다. 그러면 아예 추천하지 말던가. 추천을 한 거. 그럼 네. 이거는 결국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천을 했으면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을 하던가.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네. 그 공정성 쪽으로 이제 갑자기 얘기가 기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정성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이 갈등이 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크게 두 트랙이거든요. 하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운영의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갖다가 바꾸려다가 공수처마저도 지금 소위 검찰 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네. 이 두 법무부 장관 총장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 연말 놓치면은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여권이 패배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네. 이제까지 찰 만큼 참았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영원히 검찰 개혁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거죠. 야권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돼요. 공수처 우리는 여전히 반대한다. 그러면 이미 통과되어 있는 법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당이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촛불 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막아달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뽑아달라라고 공수처 폐기, 공수처 폐지 이거를 네.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걸고 있는 검찰 개혁의 기치는 사라진 채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된다라는 여당의 그 강한 의지가 지금 피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나올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 즉 국회의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의견도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같이 임명하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계속해서 거론됐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 좀 받아줄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특별감찰관 얘기도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공수처라고 하는 데가 특별감찰관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얘기들은 네.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거의 사실상의 공식적 입장인 공수처 출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눈치, 그럼 공수처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면피하기 위한 이야기 이상의 진정성이 네. 없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글쎄요, 정말로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저는 장외투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대선 공약으로 걸겠다. 네. 공수처 폐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국민들이 해주세요. 아니 국회에서 또 못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뭘 합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네. 무기력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략이 없는 거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야당이 공수처를 정말 반대한다면 네. 국민들 앞에 그 이유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찬성한다면 출범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책임만 넘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공수처를 갖다가 정말로 정면적인 문제 제기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윤석열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때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말씀대로 자회투쟁 등등 극렬 투쟁에 나서게 될까요? 아니면 원내에서 뭐 당장 지금 상정이 돼 있는 뭐 예산안이라든가 경제 3법 처리 등등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서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투쟁은 안 됩니다. 네. 박지원 교수는 은근히 장애투쟁 쪽으로 발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갑니다. 지금 1.5단계 흔들렸어요. 날씨 춥고요. 네. 올 비도 왔습니다. 거기다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장애투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나머지 방법으로 뭐 나름대로 의견을 내셔야 될 텐데 방법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안이나 네. 경제 3법 등 이것도 예산안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든 말든 네. 날짜가 12월 2일입니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 3법도 이미 논의가 다 끝나서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통과합니다. 통과 못하는 국민의힘을 오히려 국민들이 비판할지 몰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3법에서 동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동의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회장에 안 들어가고 네. 그것을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 교수가 얘기가 딱 맞습니다. 안 하면 처음부터 반대를 하든지 처음부터 우리는 추천위원회 없다.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무슨 추천위원을 추천하냐.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대신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은 이거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공정한 인사들을 들어가지고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끼는 사람들 말고 네. 그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당 추천, 변협 추천해가지고 정말 시호보는 안 된다. K호보를 하자.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어떤 그 진정성은 알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없이 이제 와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비상대책위 체제 속에서 어쩌면 이전과 똑같은 20대 국회 후반기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 예산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든지 공정경제 3법 네. 가지고 또 비토를 한다든지 또 당내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또 가족들과 또 싸운다든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지 말자고 지난번에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완전 판을 갈라버렸고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좀 힘을 내서 네. 지금 원내는 아니긴 합니다만 힘을 내서 좀 전혀 다른 모습의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내년 4월에 재보선 때 국민들이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텐데 지금 이렇게 또 발목이나 잡고 또 장애투쟁 나고 가버리면은 네. 야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압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당연히 좀 네. 비대위 체제만큼 뭉쳐서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너무 공수처에 매달리지 마라. 얻을 게 없다. 그런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몇몇 선택지를 제시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